최강 한파가 최장 한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해 입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는데요. 오늘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작년 2024년 11월에 폭설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오전에 서울 나갔다가 11시에 수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말도 못하게 시간이 걸렸어요. 남태령에서 의왕 거쳐서 북수원 오는 그 길이 정말 설국이었죠, 설국. 자동차들이 서로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또 북수원 들어와 보니까 택시 당연히 없고 대중교통 다 끊기고 걷다가 뛰다가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기차역에 가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날 저희가 겪은 난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농민분들이 겪은 거에 비하면. 경인일보 오늘자 기사에 그날 습설, 폭설 피해자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인 남사 화훼단지의 오나래 씨 얘긴데요. 지금도 눈 예보만 나오면 휴대전화부터 불 들고 온실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첫눈 왔을 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2024년 11월 예상치 못한 폭설로 온실이 무너졌는데 그때 피해가 다 자기 잘못 같은 마음이 커서 그렇대요. 밤새도록 온실 위에 쌓인 눈을 삽으로 쓸고 난방기도 최대로 올렸지만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 무겁잖아요, 눈이. 속절없이 온실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한 번씩 떠오르는데 그때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크대요. 내가 눈 치우는 걸 소홀히 했나, 더 했어야 하는데 대비를 못했나 스스로 자책했죠. 그날 아버지가 외출했는데 그 비난의 화살도 다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정말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에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려면은 초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재난 피해자분들은 이 재난이 벌어지면 복구하느라 초기 시간이 다 지나가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상실감도 커지고 다 내 탓이라는 자책도 커지는데요. 이제는 이런 재난 복구에 경제적 지원도 당연하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도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폭설, 습설, 한파 피해, 아프신 분들 모두 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안전하게 계신다면 잘 대처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 탓하지 않고 내 탓으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기후 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정은님 사연인데요. 제목 아무 때나 피는 꽃. 실내 온도에서 1도를 빼자는 말이 요즘 자주 들린다. 사무실에서도 아파트 거실에서도 식당에서도 말이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여름철 절전 캠페인쯤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다르다. 이건 캠페인이 아니라 생존 이야기다. 당연하지 않은 여름이 이미 우리 곁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중 가장 추워야 할 겨울 한복판인데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릴 기세다. 이쯤 되면 계절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지 냄새가 펄펄 나는 잿빛 하늘 아래 언젠가는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비나 눈을 맞게 되지 않을까? 에어컨과 보일러가 사계절을 대신 관리해주는 삶에 익숙해졌다. 편리하긴 하다. 하지만 그 고마움의 대가로 우리는 점점 면역력 없는 생명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병과 세균 앞에서 취약해지고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사후 약방문이란 말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요즘은 세상의 많은 두뇌가 AI에 몰입해 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듯한 예측도 넘쳐난다. 물론 기술의 발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눈이 따갑고 콧속이 매워지고 숨이 막히고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미래가 코앞에 와 있는데 이 모든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는 몇몇 지도자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기후이변을 걱정하는 다수의 목소리와 매스컴의 노력을 희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아프리카는 찜통 같은 폭염에 짓눌리고 있고 극지방의 빙하는 속도를 높여서 녹아내린다. 해수면은 계속 높아지고 살개를 자랑하던 나라들은 여름과 겨울만 남은 듯 단순해져 간다. 과연 누가 더 빠를까? 이상기후의 가속일까? 아니면 감정까지 흉내내는 기술의 진일보일까?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온도와 공기, 물이 망가져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건 하나다. 사람은 지구를 떠날 수 없다. 200년 뒤의 미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만 봐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건 분명하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나라 스위스는 최근에 관광업을 키우는 대신에 지속 가능성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방문 시기와 동선을 조절하면서 자연 보존을 우선하는 원칙을 세웠다. 자연을 소모하는 대신에 오래 유지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탄소 배출 상위권을 유지하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지금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거창한 답이 아니어도 좋다. 오늘 저녁 편하고 쉬운 주문 배달 식단을 한 번만 줄여도 된다.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네. 요 며칠 한파가 오긴 했지만 이번 겨울도 예년보다 평균 기온은 더 따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곽정은님 말씀처럼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개나리나 진달래가 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온도, 습도, 햇빛, 갖춰진 조건에서 지금 꽃들은 각자 가장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곽정은님의 고민, 걱정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 0999나 오늘의 기후 밴드로 기후톡파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두뇌의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 시간입니다. 1월 2일부터 23일 하니까 내일이네요. 내일까지 매일 생방송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글 낭독하고 있었죠. 하루 남았네요. 하루에 2분 소리 내서 낭독하면 치매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요. 일본의 뇌 영상 최고 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두뇌를 젊게 하는 하루 2분 낭독. 오늘의 기후 청취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꼭 기후글이 아니어도 되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면 어떤 글이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낭독했으면 하는 글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추천하시는 책 제목하고 저자 이름도 꼭 같이 보내주세요. 내일까지 4부에서 한 분의 글을 낭독하고 낭독글 추천하신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 남았네요. 보내주실 날이. 얼른 보내주세요. 자, 15번째 사연입니다. 1월 22일 오늘.
모모님이 추천하신 글인데요. 먼저 홍소영 작가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 어떻게 이 글을 선정하셨는지 심사평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기호 홍작합니다. 홍 작가님 오늘하고 내일까지 출연하시는 거네요. 네, 네, 좀 맞아요. 아쉬운데 오늘 선정하신 글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글이 실린 책은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인생 문장입니다. 한동일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황청 대법원인 로타 로마나 여기 변호사 자격을 얻은 분이고요. 한때는 신부로 살다가 지금은 글 쓰시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라틴어라는 오래된 언어로 쓴 문장을 통해 자기 인생의 고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들려주는 책입니다. 네. 이 글을 고르신 홍 작가님만의 이유가 있다면요. 예. 오늘 보내주신 글에서 "올바르게만 처신한다면 그대는 왕이 되는 셈이지." 이 라틴어 문장 뒤에 이제 한동일 작가의 경험담이 이어지는데요. 네. 작가는 그 어린 시절 형수님 덕분에 서점에 가서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책을 골랐던 그 설레는 기억을 꺼내요. 그래서 그때 읽은 책 속 이야기가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왕이라는 자리는 운명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저희 조카를 데리고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얼마여도 네. 상관없으니까 사고 싶은 책 다 골라. 그랬더니 고모 난 책이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 이 글의 핵심을 쉽게 말하면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예. 한마디로 준비된 자에게 오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운명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리 운명이 정해져 있어도. 네. 삶이 힘들어도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며 버틴 사람만이 비로소 은인이라는 그 선물도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내 인생의 왕관은 내가 스스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요. 어떤 글인지 궁금한데 홍서영 작가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홍소영 작가님이 오늘의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글로 선정한 대목을 한번 같이 낭독해 보죠. 모모님이 추천하신 책입니다.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인생 문장. 라틴어 문장은 올바르게만 처신한다면 그대는 왕이 되는 셈이지. 렉스 에리스 시 렉데 피치에스인데요. 제게는 17살 위에 형님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형님이 결혼하셨고 형수님은 시동생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는 형수님 손을 잡고 서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보고 싶은 책을 쏙쏙 골라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많다 적다 한마디 없이 제가 고른 책을 다 사주셨습니다. 그날 그 서점에 가던 길, 서점의 분위기, 서가 사이를 누비던 저의 신나는 발걸음까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남자가 자신이 왕이 될 팔자라는 점쟁이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저는 나는 뭘 해야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입이 말랐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서 운명처럼 다가온 은인들은 갑자기 저절로 나타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인과의 인연은 닥쳐오는 것을 견뎌내고 고난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낸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올바르게 처신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아니 스스로 간절히 불러낸 선물 말입니다. 올바르게만 처신한다면 그대는 왕이 되는 셈이지. 네,
모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인생 문장에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홍서영 작가님은 이 대목에 이 노래가 떠오른다고 추천하셨는데요. 자기만의 숲을 성실히 가꾸는 사람들을 위해 고른 노래라고 합니다. 최유리가 부릅니다. 숲.